이 가정의 달이었던 지난 5월은 이 아이러니컬하게도 1년 중 자살자 수가 가장 많은 달이기도 했습니다. 이 날을 빼고는 모두 행복해 보여서 상대적으로 내불안이 더욱 크게 다가왔기 때문인데요. 대체 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지 신은정 중앙자살예방센터 부센터장 모시고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 5월달이 왜 유난히 이렇게 많은 겁니까? 자살률이? 사실 5월달 하면 네. 일반적으로 가정의 달이다. 글쎄 말이에요. 네, 이런 이미지가 되게 많지만 자살 예방 사업을 하는 이제 기관이나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무지 긴장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네. 그게 이제 최근 통계에 보면 10년 동안 그 자살 사망자가 가장 많은 달이 사실 5월. 그다음 봄철. 네. 이때 이제 사망자 수가 가장 네, 지금 그 그림에도 나오고 있네요. 네. 예. 거의 이제 5월에 한 2만 1,000명 정도가 네. 이제 그 1월 달에는 10,000명밖에 안 되는데 5월 달에 확 늘어 2배로 늘어버리네요. 네네네. 거의 뭐 5,000명, 6,000명 정도의 차이를 보이기도 하죠. 제일 네. 작은 달에 비해서. 그러다가 다시 또 이제 12월 되면 좀 줄어들고. 네, 겨울철이 이제 상대적으로 낮아지고요. 전반적으로 네. 3, 4, 5월 봄철에 자살이 전반적으로 좀 왜 늘어납니다. 그렇다고 보세요? 5월 달에 늘어지는 이유가 뭐죠? 네,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네. 여러 이제 연구에서 제일 이제 네. 근본적인 것은 사실 이제 우울증이 그 시기에 증상이 제일 안 좋아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우울증하고 자살이 좀 깊은 관련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살률이 늘기도 하고요. 아까 전에 지적하셨던 것처럼 그 상대적인 소외감, 박탈감,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3, 4, 5월에는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는 시기인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 이런 것들이 또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5월 달에는 좀 날씨도 상당히 따뜻하고요. 설랑설랑하고 또 가정이나 이런 데 화목한 그런 분위기에 연출되는 달인데 네. 나는 혼자다. 뭐 그런 게 많이 작용하는 모양이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다들 행복해 보이는데 글쎄 말이에요. 나는 뭔가 뭐 이런 생각들 이런 게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센터장님 그 우리나라의 그 연령별 자살 사망률 현황을 보면 말이죠. 네. 그 가장 나이 드신 분들이 네. 노년층들이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다. 네. 그죠? 네, 네, 그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살률이 사실 이제 OECD 국가 중에 12년째 일인데요. 글쎄 말입니다. 예. 네, 그 중에서 이제 어르신들 자살률이 아주 독보적으로 높습니다. 네. 그 이유 중에 이제 사실은 어르신들은 행복한 삶을 마감해야 되는 그런 시기임에도 말이에요. 불구하고 네. 우리나라 사회 구조적으로 노년은 아직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문제가 아니고 개인이 네. 책임져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특성상 네. 어르신들이 자녀에게 나의 그런 빈곤한 어려움도 책임져야 하는 것은 또 민폐라고 느끼기도 하고요. 또 연세 들면 질환이 또 생기기도 하시는데요. 이제 네. 이런 때 치료비 등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면 70대, 80대가 제일 높아요. 그죠? 네, 네. 이제 연세 많으면 이제 질환하고 또 관련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어르신들 만나서 상담을 진행할 때 네. 만성 질환이 있으신지 이제 이것을 먼저 물어볼 정도로 어르신들의 자살률은 사실은 그 질환하고 아주 깊은 또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아까 이제 부센터장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이 나이 드신 노인분들이 네. 빈곤하기 때문에 네네. 내가 병에 걸리면은 네네. 내 자식에게 그걸 또 부담지기 싫다. 네. 민폐라고 말씀하신 게 네네. 그게 좀 한국적 특징인가요?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네. 일정 정도 도움을 줘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런 이제 안전망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네. 지금 현재 세대가 사실 자식을 키우면서 일정 정도 경제적인 걸 다 소비하고 다 희생했죠. 뭐. 네, 네. 본인들의 노후는 이제 전혀 걱정. 네, 준비하지 못했는데 가정은 또 이제 그 핵가족 네. 화되어 있는 그런 걸 맞이한 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자살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까? 네. 한국의 이제 주요한 특성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하고요. 이제 네. 그런 생각을 갖는 것도 한국의 주요한 특성이기도 하고 노인 자살률이 굉장히 이제 높은 것도 네. 다른 나라하고 조금 비교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OECD 국가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자살 사망률이라는 것이 1위라고 네네. 11년째 1위라고 12년째. 12년째입니까? 네. 참 불명예스러운 건데요. 65세 이상의 자살 사망률은 더 높겠습니다.
네, 그렇죠. 65세 이상의 자살 사망률은 평균보다 훨씬 상회해서 네, 뭐 58% 정도 높고요. 다른 나라하고 격차도 사실 굉장히 큽니다. 이제 두 번째 높은 나라가 일본인데요. 네. 일본은 한 25명 정도가 자살률을 보이면 저희 나라는 2배도 넘는 58명. 1, 2등의 격차가 또 어마어마하게 외국 있습니다. 학자들이 연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상대로 해서. 뭐 하냐고 네. 네, 물어보는 연락이 꽤 있습니다. 아, 그래요? 실줄이요? 네, 실제로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노인 자살률이 2000년에 굉장히 상승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2011년도에 농약으로 인한 노인 자살률이 높았기 때문에 농약 판매를 중지를 시행했어요. 그러면서 지금도 여전히 높지만 자살률이 이제 많이 하강을 한. 좀 떨어졌어요? 네. 그게 이제 2014년까지 급속히 떨어졌다가 사실 이제 작년 2015년에 올라갔거든요. 왜 갑자기 또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시사점인데요. 네. 농약으로 줄일 수 있는 자살은 이제 2014년 정도로 줄인 것 같다. 그렇다면 이제 그 이후에 다른 대안들을 또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제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WHO 같은 경우에는 네. 급격하게 줄였으니까 그 농약 판매 중단한 사업은 이제 자살 수단을 잘 막은 것으로 사실 우수한 사례로 이제 보고되긴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지금 높아지고 있는 자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이제 다시 한번 또 고민해야 되는 문제. 여기 좀 이따 우리 센터장님은 나오는 건데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네. 제가 말씀 듣다가 궁금해서 네. 그런데. 그러니까 2014년까지의 자살률이 떨어진 건 자살 수단을 네. 국가에서 통제했다는 네.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실제로 노인분들이 자살을 선택할 때 어떤 자살 수단을 씁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은. 네. 자살 수단을 이제 방송에서 많이 언급하는 게 조금 그렇겠네요. 네, 예. 염려스럽긴 한데요. 아니 뭐 얘기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아, 네, 네. 주로 이제 알려진 사실만 좀 얘기 드리면 농약,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시골 지역에 많이 사시니까 네. 그 접근하기 쉬운 수단 중에 하나 이제 농약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통적으로 사실 자살 수단 중에 가장 높은 것은 이제 목맴. 아, 알겠습니다. 네. 제가 괜히 여쭤봤네요. 네. 그런데 말이죠. 우리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말이죠. 왜 이렇게 자살률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뭐 계속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사회적인 문제를 이제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긴 하죠. 네. 급속한 사회 변화는 이루어졌는데 또 가족들도 핵가족화됐고 네. 더하기 거기에 이제 뭐 실패라는 거를 가르치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 사회. 그렇다면 사회 안전망은 또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이제 이런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깔고 있는 문제고요. 하지만 이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가 과연 우리나라에만 있는가 그렇진 않거든요. 그렇진 않아요? 네. 그런데 그렇겠죠, 그건. 네. 네. 근데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높냐라고 했을 때 한 3가지 정도를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이게 이제 정신건강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사회적으로 편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힘들어졌을 때 상담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인프라들이 좀 확보가 돼가지고 찾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요. 전국에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사실 잘 모르세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를 위험할 때, 내가 자살 충동이 일어났을 때, 또는 자살 생각이 있을 때, 누군가를 만나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인프라가 너무 부족. 있는지 모르는 거군요. 네네. 가까운 모르기도. 친지나 뭐 친구 찾다가 없으면 그냥 자살을 선택하는 수도 있겠군요. 네. 자, 두 번째는 어떤 겁니까? 그런 게 또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언론에서 이제 그 자살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문제의식 없이 이야기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이. 아, 예. 네. 그래서 뭐 제가 아까 전에 좀 조심스럽다라고 제가 잘못 말씀드렸죠. 여쭤봤어요. 네. 대답할 수 있는 정도 수준에서는 얘기 드렸고요. 수단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아무렇지 않게 이제 마포대교를 언론에서 많이 보도하면서 마포대교가 또 자살 명소가 되는 이제 이런 현상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나라가 SNS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여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막 퍼다 나르는, 확산되는 이제 이런 문화가 다른 나라보다 더 심한 경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자살은 나쁜 거긴 한데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 이런 전반적인 국민들의 인식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맞물려서 다른 나라보다 자살이 좀 높고 그다음에 쉽게 낮아지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빈곤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주위 20에 드는 국가인데요. 그죠? 네. 그 국가의 예방 차원의 문제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좀 이따가 제가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SNS 얘기하셨는데요. 지금 뭐 자살 사이트, 네. 또 자살 유해 정보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게 네.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자살 유해한 사이트는 사실은 이제 인터넷 포털도 있고 네. SNS 서비스도 있고 뭐 블로그도 있고 네. 카페도 있고 다양하게 이제 자살과 관련된 사실 좋지 않은 무섭습니다, 좀. 예. 많이 무섭습니다. 네. 네. 이런 것들이 좀 확산되어 있는 게 지금 현재입니다. 그 자살 유해 정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준비한 CG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자살 유해 정보는 되게 다양한데요. 네. 그것을 네, 지금 나오고 있네요, 화면에요. 네. 목적으로 좀 분류하면 동반, 자살을 모집하는 것, 그다음에 어이구. 이제 방법을 제시하는 것, 네. 그다음에 나 죽고 싶다라는 자살 의지를 표명하는 것, 그리고 이제 뭐 독극물과 같은 얼마 전에 자살 세트를 판매한 것이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네. 독극물을 판매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기타 힘들다라고 말했을 때 그러면은 죽어야지 뭐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댓글로 쓰는 자살 조장 같은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영상도 텍스트가 주로 많네요. 그죠? 동영상도 꽤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텍스트는 이제 그 글이 가장 많고요. 네. 확산 이제 쉽게 편하게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미지는 이제 사진 이미지 이런 것들이 네. 꽤 많이 올라오고 신고 있습니다. 현황은 꽤 됩니다. 근데 신고 현황이 5천 건이나 되네요, 저게. 이제 이게 1월부터 5월까지 현황이고요. 네. 시간이 지나면 이제 신고는 더 많이 이제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이제 신고에 비해서 이 글들이 삭제되는 율이 굉장히 낮다는 게 그러네요. 예, 예. 문제점입니다. 그러면 말이죠. 이 국가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자살이라는 사이트를 횡행하고 또 어떻게 보면 조장하고 이런 부분들을 독려의식을 갖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자살을 편하게 하는 네.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제재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는 관련법이 없습니까? 이거는? 네,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척이나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왜 이게 이렇게 문제일까라고 좀 얘기를 드리면 네. 사실 이 글을 올리는 사람은 일반인일 수도 있고 자살을 생각하는 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건 저희 같은 일반인이기보다는 자살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힘든 분들이 이 글을 보고 사실 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살을 조장하고 방조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것 때문에 이제 자살이 일어나기도 하고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동반 자살을 모집하는 글 때문에 자살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작년 9월에도 이게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살 예방법과 관련해서 이제 방조죄라고 네. 할 수 있는데요. 이게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긴 해요. 자살 방조죄가. 네. 하지만 이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정보통신망법이 있습니다. 망법에 따라서 자살 유해 정보를 이제 검색하고 저희가 찾아내고 있지만 이게 뭐 자살과 관련된 게 유해 정보다라고 딱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기타 유해한 정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를 삭제하거나 제거하는 것은 정말 그냥 일반 시민들의 또는 자살 예방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노력으로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살 예방법이라는 것이 사실 존재합니다. 아, 있습니까? 네. 그 법에 근거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제 처음 만들 때 굉장히 이제 선언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자살 예방법이 좀 수정돼야 되고 가장 중요하게 반영돼야 되는 부분이 이제 자살 유해 정보 삭제 글쎄 말이에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좀 손을 봐야 될 문제 같네요, 정말요. 이 네, 관련 국회 상임위면 보건복지위원회가 되나요? 네네, 보건복지위원회. 쪽에서 계신 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나요? 좀 많이 접촉하셨을 거 아닙니까? 네, 우선은 자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그냥 받아들이고는 있으신 것 같은데 워낙 네. 이제 현안들이 많으시기도 하고 네, 현안이 항상 많아요. 네, 네. 앞으로 좀 더 얘기를 좀 드리고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차츰 네. 또 변화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센터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대책이 무방비다. 네. 뭐 그런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목숨들을 네, 끌어나가는 맞습니다. 환경이 조성되고 네. 있는데 무방비다. 그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근무하시는 데가
부센터장으로 계신 데가 중앙자살예방센터 아닙니까? 네네.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이제 국가 자살예방 정책을 좀 계획하다 보니까 네. 자살 관련 이제 데이터라든지 이런 걸 좀 분석하고 1년에 한 번씩 이제 백서라는 것들을 좀 발간하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에게 자살 신호가 어떤 건지를 좀 알려주는 네. 그런 교육들도 진행하고요. 또 하나는 자살 시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자해의 상처가 있으니까 응급실을 방문하시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요. 최근에 사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그 유가족, 그 자살로 가족을 네. 잃은 네. 유가족에 대한 심리 정서적인 지원, 그리고 부모를 잃은 청소년에 대한 그런 학비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을 좀 더 요즘은 중점적으로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인원은 말씀 여쭤봐도 되겠죠? 네네. 근무 인원은 몇 분이나? 지금 뭐 한 25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전국을 다 커버하시는 거예요? 25분이서? 네, 이제 25명 정도가 네,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상당히 계략적인, 아무래도 네. 좀 포괄적인 업무를 네, 네.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구체적인 네. 사업을 하려면 인력이나 예산이 많이 부족하시겠습니다. 제 느낌에는. 네,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지만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요. 굉장히 부족하다. 네. 저희들의 정신 건강이 힘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자살 상담도 하십니까? 그쪽에서? 저희가 이제 자살 상담 업무가 실제 업무는 아니지만 네. 중앙 자살 예방 센터다 보니까 이제 전화 오기도 하고 또 메일이 오기도 하고 이제 네. 이런 경우에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이 자리에 서울시의 자살예방센터에 계신 분들이 네. 계신 분이 나오셨는데 하여튼 굉장히 인원도 많지 않고 그나마 서울시에서 그걸 하는 건데 다른 지방 정부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떤 경우는 뭐 그 치료까지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죽음하고 항상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인데 실제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자살예방센터가 없습니까? 중앙정부에서는 지금 죄송합니다. 자살 상담사가 없습니까? 중앙정부에서는 현재?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산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냐면 네. 중앙 정부에서 한 반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네. 지자체에서 반 정도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서울은 이제 100% 서울시 예산이고요. 예. 나머지는 이제 그 두 개가 네.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한 800명 정도 되는 그 자살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국비 그다음에 지자체 예산 지원 받아가지고 네. 지금 활동하고 계세요. 새로운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직 뭐 후보자 결정된 것 같지 않은데요. 그죠? 네네. 보건복지부 예산 지원 받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향후 정부에서요. 이렇게 세계에서 자살률을 1위를 12년째 달리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네. 그럼 일본 같은 경우는 예방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실질이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자살률도 예방 사업을 많이 하다 보면 예산도 풍부하게 하다 보면 줄일 수 있다. 이런 것이 입증됐다 그러는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맞는 이야기고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12년째지만 그 전에 자살의 1등인 나라는 사실 일본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일본이 이제 2008년도에 극적으로 자살 그 예산을 확보하고 네. 이렇게 이제 올린 것은 그전에는 이제 우리로 따지면 보건복지부 같은 후생 노동성에서 사업을 수행을 하다가 네. 2008년도부터는 이제 내각부 우리로 따지면 뭐 총리실이나 또는 대통령 직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상당히 위로 올라가 버렸군요. 네. 책임 권한이. 네, 네. 그쪽에서 중요한 이슈 10대 안으로 해서 이제 자살률을 낮추는 작업을 시작했고 네. 당연히 이제 예산도 굉장히 많이 책정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살률이 이제 낮아지고 저희가 덕분에 이제 계속 일을 하고 있고 네. 덕분에요. 네. 그리고 자살률이 지금 20명 아래로 네, 떨어졌군요. 확 떨어졌습니다. 저희하고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죠. 우리는 지금 실제로 일본과 비교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라고 봐야 돼요? 좀 아까 지금 네. 도표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네.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네. 현재 이제 예산이 좀 더 추경돼서 99억 정도가 연간이요. 네, 연 예산이 99억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상담사의 인건비도 다 포함되어 있고요. 응급실을 방문하는 자살 시도자의 인건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상담사도 좀 턱없이 부족하고요. 그죠? 상담사도 그렇죠. 근무 네. 여건이 되게 열악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요. 시간이 벌써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부센터장님 보시기에 어떤 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보십니까?
절실한 대책이 어떤 게 네,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특성이라고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리기도 했는데요. 우선은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편견이 좀 낮춰져야 되고 정부에서 이것을 좀 중점적으로 실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상담을 받고 싶어도 찾아갈 곳이 없으면 안 되고 모르면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서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확대나 확충이 절실하게 필요할 것 같고 일반 국민들은 사실은 자살은 예방할 수 없다 또는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최후의 수단이다라고 생각하는 인식의 변화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마지막에 이제 언론 쪽에 나왔으니까 자살 보도가 사실은 사실에 근거한 보도도 필요할 듯하지만 그것보다도 생명을 사실은 그 유해를 보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섬세하게 좀 관찰하고 보도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 정부 같습니다. 대책은 뭐가 필요하세요? 정부는 당연히 그러니까 자살의 문제는 사회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국격을 나타내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정 과제로 삼아야 되는 것이 분명히 맞고요. 그래서 정부는 되게 적극적으로 예산 그리고 일본처럼 조직을 갖는 것 이게 굉장히 필요해 보입니다. 국격의 문제다. 네.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중앙자살예방센터의 전화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궁금한 중앙자살예방센터로 전화하시기보다는 24시간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곳이 1577-0199 1577에 0199 1세부터 99세까지의 정신건강을 책임진다 뭐 이런 의미고요. 보건복지 콜센터가 129번입니다. 0199가 더 외우기 쉽네요. 그죠?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은정 중앙자살예방센터 부센터장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네, 시시각각 시민의 뉴스를 전하는 유용화의 시시각각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